똑같이 2억 정도 벌었는데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충분히 뺐는데도 세금 차이는 한 3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1일 특강을 합니다. 저는 증여와 상속 가족법인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쪽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법인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 상담 사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맛배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꼬마 빌딩과 토지 투자, 취득부터 매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3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주제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꼬마 빌딩과 토지 투자입니다. 주택은 좀 어렵고요. 꼬마 빌딩 아니면 상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나 토지는 법인으로 투자를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제 강의 예정이고, 차례 한번 보시면 가족법인으로 시작하는 부의 첫걸음 해서 기본부터 이제 좀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자 왜 가족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어떤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립할 때 뭘 정해야 되는지,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득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꼬마 빌딩과 토지 투자 비교 한번 해드리고, 법인 설립 미리 해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 부동산 보유할 때 세금 어떻게 아낄지,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들, 가족법인 재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와 상속 현물 출자까지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엄청 준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보시면, 이제 가족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세금도 아주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명의가 생긴다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가족 법인이 좋은 이유 보시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한 2억 정도 벌었다고 치면 소득세가 한 5,6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을 5,600 정도 내겠죠. 그리고 건보료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럼 1,400 정도 나오고, 2억 정도 벌었을 때 총합계 한 7,000 정도 세금과 건보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할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 똑같이 매출이 2억 정도 됐는데 대표자가 월 1,000만 원씩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월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빼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 연간 뺐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8천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법인세 9% 적용을 해서 720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1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대표자 급여였으니까 1억 2천 근로소득세 내고, 근데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거든요. 공제 받고 근로소득 한 1억 정도에 대해서 소득세 35% 정도 적용이 되면 2,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 720과 소득세 2,100 합치면 2,800 정도 세금을 내겠죠. 그런데 건보료 차이가 또 있습니다. 건보료는 이 1억 2천에 대한 7% 내거든요. 800 정도 내고 요거 합치면 3,600 정도 나옵니다. 똑같이 2억 정도 벌었는데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충분히 뺐는데도 세금 차이는 한 3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법인의 핵심은 명의가 생긴다는 거고요. 증여와 상속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증여 상속하는 것보다 법인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분으로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랑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법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여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교육비, 유학자금, 그리고 부부간 공동생활자금, 이게 증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이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저희 고객 중에 한 현금이 한 30억 정도 있었는데 아들한테 좀 주고 싶다, 아들 부동산을 좀 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차용을 해서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20억 이상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영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 대표이사와 주주, 임원,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거 실제로 강의할 때 장표거든요. PPT 이걸 띄워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가수금 플랜, 법인한테 20억 정도 어떻게 줘서 부동산을 취득할지, 그리고 그 법인의 주주는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절세의 복리효과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 절세 금액만큼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장점으로 돌아오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부동산들을 어떻게 현물 출자해서 넘겨올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임대업하고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현물 출자해서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사례별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PPT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